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400조 잭팟을 노려라. 자, 정부 정책 수혜 예상. 삼성도 이제 뛰어들었다. 자, 자율주행 로봇 대장주를 공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1400조 잭팟일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수혜가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뛰어들었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로봇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오늘 장중에 로보티지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했어요. 왜? 한덕수 총리가 뭐했다? 자율주행 로봇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합니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보면은 지금 뭐 그 규제가 뭐였냐고 하면은 자, 지금 뭐 법적으로 일단 뭐 이 도로 우리가 이제 차량으로 이제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 이 도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 아직은 차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보도 통행이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자율주행 로봇은 지금 보도를 통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런 거를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제 상용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뭐예요? 장중에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로봇 특허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로보티즈가 장중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자율주행 로봇 특허 취득 뭐 이게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더 큰 이슈는 아마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뭡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덕수 총리가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로보티즈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규제 혁신에 대한 본격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우리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로보티즈가 안 그래도 반사 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이 내가 규제를 완화할게 이런 이야기는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로보티즈가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 일단은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지금 뭐 사실상 대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뭐 로보티즈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로봇 관련주만 움직인다. 오늘도 뉴스를 찾아보면요. 자율주행 로보티즈가 움직이니까 로봇 관련주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의 특징주 로봇주 급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게 그냥 로봇이 아니라 왜 자율주행 로봇이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율주행 로봇이란 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서울시 코엑스 태행남로에 뭐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뭐예요? 배달 로봇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이란 건 로봇이 스스로가 뭐 움직이고 자유롭게 주행하고 거기에 가장 이제 상용화되는 건 뭐예요?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건 실제로도 지금 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사실 많아요. 실내 배달 로봇 이것도 제가 지금 뭐 보진 못했지만 이것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지금 이게 거죠. 실내외 밖에서 이제 배달하는 로봇.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로봇이란 건 우리가 배달 로봇으로 봐야 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오늘 또 어제 뉴스 나온 게 배달의 민족이 뭐한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강남 한복판에 달린다. 그래서 우한현재들 서울특별시 강남군 해가지고 사실 배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민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은 로봇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로봇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이 배달 로봇 뭐 사실 배달 로봇이라고 해도 로봇이긴 해요.
근데 이게 로봇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배달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로봇 부품이라든지 이런 로봇 기계 장치 설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로보티즈가 뭐예요? 로보티즈가 배민, 현대, 기아차 배달 로봇 추진하면서 강세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첫 번째는 로보티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배민이 뭐한다? 아까 배민이라 했죠. 아파트 단지 내나 로봇 배달 시스템 개발 박차하면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로봇 배달 시스템으로 뭐한다? HDC i 컨트롤스와 MOU를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HDC i 컨트롤스라는 이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HDC i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상호가 좀 변경됐습니다. 보다시피 HDC 랩스예요. 그래서 상호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HDC 랩스로 HDC 랩스가 맞나요? HDC 랩스 맞네요. 랩스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억지로 엮는다고 하면은 세 번째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한국 알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국 알프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카트캔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 상반기 시제품 제작, 내년부터 본격 양산, 21년도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이게 양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 무튼 뭐 한국 알프스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한국 알프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 부품 납품 같은 걸로 엮일 수 있는 게 뭐예요? 한편 AMP죠. AMP는 뭐다? 자, 보면 여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해당 부분이 총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94%인데 이 94% 매출에서 또 뭐예요? 주요 고객이 누구예요? 현대모비스, 현대캐피코, 여기 뭐가 나와요? 한국 알프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사실 얘는 그냥 이런 기업이 이런 게 있구나. MP는 이 부품으로 한국 알프스 납품으로 부품 공급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이 세 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어쨌든 이 세 개 정도를 보면 되지만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이 세 개를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고 오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 게 오늘 시장의 이슈가 자율주행 로봇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로봇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로봇이란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봤더니 사실상 로봇이라는 게 그냥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 로봇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로봇이라는 개념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뭐냐고 하면은 자 뭐라고 합니까? 자 바야흐로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인간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뭐라고 해요? 자율주행 차는 차가 아니라 로봇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테슬라도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휴머노이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면 당장에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왜? 이게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그대로 그냥 테슬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로봇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뭐래요? 테슬라의 미래는 인간도 없는 기계 만든다 하는데 로봇에는 뭐한다? 테슬라 전기차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능도 들어갈 예정이다. 머리 쪽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 표시되고 머스크는 세계를 이식하고 세계를 탐색하는 AI 엔진을 인간 형태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차를 뭐라고 해요? 자율주행 차를 인간의 형태로 만들면 그게 곧 로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라고 해요? 지금도 자율주행 로봇 앞에 뭐가 붙어? 자율주행이 붙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주행차가 최종 보스고 이 안에 뭐가 된다? 로봇이 속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자율주행 로봇을 보잖아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관악구 빌라촌에 나타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라고 해요. 얘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뭐야? 자율주행 차야. 자율주행 차에 뭐만 단 거야? 여기 뭐 달렸어요? 그냥 CCTV만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자율주행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CCTV가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CCTV가 돌면서 뭐 한다? 순찰을 한다. 그럼 저는 실제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실제로 자율주행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차 안에 로봇이 결국 속하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달 로봇 관련해서 수혜로서는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얘네가 수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되고 규제가 완화가 된다는 거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슈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 했어요? 1400조 재판 놀이라 했죠. 삼성전자가 뛰어든 시장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1424조 자율주행 시장의 진격.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장 차량에다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뛰어들었지만, 자, 자율주행 차 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보면요. 자, 2035년 규모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약 1400조 정도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이 예상이 돼요. 우리 로봇 볼까요? 삼성이 또 로봇 시장에 또 뛰어들었는데 로봇 시장 규모 2031년도에 얼마가 된다? 88억 달러에 약 11조 2천억 원 정도다. 어때요? 누가 봐도 자율주행 차 시장이 더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 차를 위한 로봇이라는 것은 이 규제 완화가 자율주행 차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이지 않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여러분들 오늘 실제로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고 하면은 오늘 또 뭐라고 해요? 강남 한복판에서 뭐 했다? 운전자 없는 차 아이오닉5 자율주행 외신도 주목했다. 실제로 오늘 운행을 했습니다. 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탔습니까? 자율주행 택시 1호 시승 원희룡 자율주행 일상화 기반 만들 거 하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도 뭐라고 나오느냐? 이 내용에도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자율주행 1, 2단계에서 보여주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다며 향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주차, 발렛, 버스 서비스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여기서 동시에 뭐다?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없으면 다 불법이다.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해서 제외시키는 구간부터 지자체, 기업과 손을 잡을 것이고 기존의 화석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지금 완화하겠다. 도로교통법부터 손 보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지금 오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탑승한 뭐예요? 원희룡도 뭘 본다? 도로교통법 먼저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또 규제 또 뭐예요? 자율주행 로봇. 자, 한 총리가 뭐래요? 기업 방문한 한국의 총리가 뭐래요?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근데 이 규제가 아까 뭐였어요? 이 규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뭡니까? 자, 보도 통행 허용 추진. 저건 역시도 뭐예요? 도로교통법이겠죠? 왜? 지금 지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보도를 못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차가 되었던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되었던지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율주행 차가 로봇보다 더 크고 성장성이 크고 그냥 포함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차가 되었든지 자율주행 로봇이 되었든지 지금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당장 나와줘야 될 규제는 뭡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규제 완화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조만간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원희룡이 얘기하는 규제는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차를 위한 뭐가 된다? 도로교통법 규제 완화가 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뭡니까? V2X라는 기술입니다. V2X라는 기술이고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 그래서 전방 교통 상황과 차량 간 접근 알리고 뭐 이런 통신. 그러니까 도로의 상황, 쉽게 설명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 로봇도 어찌됐든지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도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뭡니까? 자율주행 차도 뭐다? 도로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결국에 V2X 기술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근 뉴스에도 보면 뭐예요? 최근 뉴스에도 보면은 세종엔 자율차 관제 시설 뭐 하는데, 자, 자율주행 컨트롤 타워 격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율차 운행을 관제하면서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을 연계해 자율차 운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제 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음식 배달, 방역, 순찰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뭘?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로봇이 뭐 한다? 방금 했다시피 이 차량 사물과 통신을 연계해가지고 이 기술을 통해가지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V2X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사실 대장주는 캠트로닉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캠트로닉스. 보면 캠트로닉스 현대 오토앱의 자율주행 사업에 V2X 공급.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V2X 관련해서 이제 1번이 캠트로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캠트로닉스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요. 차트 보면 어때요? 이거를 뭐 사겠다라고 하면 뜯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뭐 지금 정고점 이런 부분일 수 있죠. 저항대 크게 때려받고 저항대 크게 때려받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날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캠트로닉스 뭐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트렉스. 그래서 모트렉스 자회사 같은 경우도 V2X 기반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 운영 기술을 시연했다. 근데 역시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저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얘는 그나마 뭐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이 뭐예요? 원래 주가의 구간이었고 코로나 시대의 하방이 나와줬던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은 뭐 빠졌다 보기 어렵고 지금 원래 주가에서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뭐 그래도 뭐 아까 캠토시보다 좀 차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죠. 마지막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라닉스라는 종목. 자, 라닉스도 V2X 분야 국내 선두주입니다. 근데 라닉스는 오히려 차트 바닥에서 좀 놀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보안.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이 왜 그 V2X지? 라고 보면 뭐예요? 한국도로공사 V2X 보안인증 운영. 그래서 이걸로 엮인다고 하면 얘 역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배달 로봇으로 본다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 말고 어쨌든 자율주행 로봇이란 건 배달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봐요. 어쨌든 로봇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긴 하겠죠. 얘들이 움직이면은. 어쨌든 그래서 얘네도 한 눈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됐든 자율주행차가 됐든 이번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슈를 받을 거는 규제 완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V2X가 좀 더 도로교통, 자율주행차와 도로교통 이 두 가지에서 관련주를 찾으면 V2X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V2X 기술 관련해서 캠트로닉스, 모트렉스, 라닉스, 한국전자인증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뭐라 했습니까? 이런 시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의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구글이든 애플이든 어플을 이용하셔서 진이강태공을 검색해달라. 검색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쌍용정보통신이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간의 상한가에 갔어요. 시간의 상한가.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5월 13일이었나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물론 지금 빠졌다 가긴 했어. 근데 분명하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매수 가격 잡아드렸죠. 1000원부터 1150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0원에서 1150원 이 구간대에서 분할매를 때렸다고 하면은
한 1670, 한 이 구간 되겠죠? 한 1070.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먹어도 17%. 분명히 분할 매수만 잘했어도 17% 수익이고요. 오늘 시간에 상갔기 때문에 25%, 뭐 내일 추가적인 갭을 더 크게 뜬다고 하면 한 3, 40%까지 수익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한 달 만에, 한 달 좀 덜 돼가지고 3, 40% 먹는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급등 나왔던 게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죠. 퀀타 매트릭스가 뭐 큰 시세는 아니에요. 큰 시세는 아니지만 9% 정도 단타 수익 먹기엔 충분했다 싶은데,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6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6월 5일이라고 하면은 이때 6월 3일. 그럼 이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 포지션 잡았으면 충분히 한 10% 정도, 한 8% 수익은 단기간에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매매 원한다, 빠른 시세 차익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진이 강태공을 다운을 받아달라. 어플을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